네, 내란은 끝났다고 보기에는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이 가운데 검찰개혁 어디로 가느냐. 어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일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분명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요.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대학원의 서보학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나라를 구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조희대의 난을 막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차원의 단계에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 저는 국민들의 지혜와 단합된 힘이 결국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특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열심히 다들 잘하고 계셔서 좋은 성과가 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란 특검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이제 기소된 상태에서 그 내란 특검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북한과의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 맞습니다. 이런 외환 유치 부분. 정말 이거는 저는 천인공노할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안보실 또 군인들이 얼마나 이런 범죄 행위 깊숙이 관련이 돼 있는지 저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헤쳐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검찰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도 검사들이 대거 지금 파견이 돼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역대 특검이 대부분 실패하고 성과가 안 좋았던 이유가 검사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특검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특검 수사가 자기 친정인 검찰로 번지거나 이런 것을 내부에서 파견 검사들이 많이 막았죠. 네. 또 내부 정보들을 외부에 퍼뜨리는 간접 역할도 많이 했고. 그런데 내란 국면에서 사실 검찰의 역할이 드러난 게 전혀 없어요. 네. 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의 시금석은 검찰의 관여 부분을 정말 제대로 파서 드러낼 수 있느냐 여기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꼭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밖에도 그 대통령실과 안보실 또 뭐 실질적인 V1이라고 했던 V0라고 했던 김건희가 이 내란에 얼마나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한독수, 최상목, 이상민 이런 전직 관료들이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얼마나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그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내란 세력들을 저는 다 철저히 수사해서 드러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내란 특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버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수사가 멈춰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대로 검찰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려면 심우정 총장에 대한 소환도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아직 심우정 총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행태는 정말 치졸하죠.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출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원래 그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본인이 거사를 일으켜서 실패를 했다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요. 부하들에게는 좀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네. 부하들은 다 구속이 돼 있고 본인들은 계속 책임을 아랫사람한테 떠넘기고 본인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당한 그 조사 절차나 또 재판에도 그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동네 조그만 깡패 조직의 두목만도 못한 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윤석열 조사에 이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본인이 가봐야 그 뭐 침묵하거나 네.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 협조 안 한다. 예. 이미 그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윤석열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소환에는 뭐 저는 크게 매달릴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다른 과제들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의 가장 그 믿을 만한 수하였던 이런 심우정과 그 대검 간부들 네. 검찰 특수부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고 얼마나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었는지 예. 이런 부분에 좀 저는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그 밤에 실제로 계엄군에게 연락이 왔으니 검찰이 지금 그 선관위로 출동을 할 거다. 그리고 네. 그것이 대검 포렌식 센터의 그 완전 전문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누가 그런 지시를 해서 그 선관위의 대검 간부, 그러니까 대검 관계자가 파견되려고 했었던 것인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12월 4일 날 있었던 삼청동 그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과연 심우정 총장은 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밝혀야 될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내란 전후하고 관련해서 검찰이 관련되어 있다는 정황은 사실 많이 드러나 맞습니다. 있고요. 예. 또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김주현 민정수석 간의 뭐 비아폰 통화라든가 이런 그 내력도 많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고, 저는 검찰이 여기에 관련이 안 돼 있고 아무런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그 밝혀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검찰의 관여나 개입 여부를 밝혀내야 그래야 내란 특검의 성과가 있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다. 네. 그것이 없다면 내란 특검 역시 검찰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를 한 수사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지금 어쨌든 이 그 검찰 독재 정권을 온 국민의 지혜와 힘으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설립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지금 검찰 개혁, 사법 개혁입니다. 네. 어제 혹시 그 정성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켜보셨습니까? 다 보지는 않고요. 언론에 좀, 보도된 예. 것만 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일단? 뭐 사실 저는 그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좀 큰 신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 예. 왜냐하면은 그 정치인이면 이게 주어진 과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꼭 얘기를 듣고 중재를 해서 뭔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자꾸 그런 행태를 정치인들이 보통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많이 그런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혹시 지금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또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염려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돼야 된다. 이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대표로 나선 두 분이 속도를 내서 이것은 가을에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철학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정성호 의원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검찰 개혁을 완성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큽니다. 예,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사실은 정성호 후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왜 의원님을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이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장기작을 몰라서 물어요.
형, 나 대신 칼 좀 맞아줘.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압박이 오더라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그런 미션 아니겠냐. 그리고 내가 이재명의 청을 어떻게 거절하겠냐. 나는 그걸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는 굉장히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절충하는 스타일이세요. 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수박 뭐 이렇게 찍혀 있는 분이기도 한데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대통령의 뜻을 이행할 최적임자다. 이렇게 본인도 이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권 내부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 과정에서 제가 귀를 좀 의심할 만한 언급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지금 보면 그 기소청과 중수청을 구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중수청에 소위 얘기하는 보안 수사권, 이 보안 수사권을 두어서 검사들이 계속 수사하도록 한다. 라는 거예요. 이제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이 문제를 좀 세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도 그럼 그게 무슨 수사기소 분리냐? 이거 뭐 그냥 그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 잘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부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검찰 조직이 만만한 조직은 아니라서요. 그렇습니다. 생존 능력이 탁월하고 예. 또 언제든지 사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듣기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결국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니까 기소하는 검사 또 수사하는 검사를 나누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각각 별개의 조직에 두고 이거를 법무부 산하에 두 조직을 두면서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지금처럼 활동하는 이런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기저기 의원들한테 아마 퍼뜨리고 여권 의원들한테도 아마 들이미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들이요.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라는 신용만 내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두 조직이 합쳐가지고 다시 지금 검찰처럼 그 행동하겠다라는 지금 보관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안을 가지고 이제 저는 여권 쪽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야권도 설득을 하고 있고 아마 법무부 장관한테도 더 밀겠죠. 그러니까 장관한테도 이제 가장 좋은 얘기하기 좋은 게 보안 수사권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라는 것은 뭐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가 돼서 넘어오는 사건을 우리가 기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항상 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권이 그대로 살아남는 거예요. 말은 보안 수사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여전히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시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 살아납니다. 불이 활활 다시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안에 이런 목소리에 절대 법무부 장관이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를 죽이는 것이고 대통령을 저는 죽이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내지 못하면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한 3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정부를 향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5년 후에 정부가 바뀌면 서로 그것이 민주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검찰은 칼을 휘두릅니다. 절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하고 수사권은 철저히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하는 조직도 절대 법무부 하에 두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 전에 한 발언 중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기소하는 검찰, 수사하는 검찰을 나눠 가지고 기소청을 만들 때 중대범죄 검찰청이라는 걸 둬가지고 거기에
수사하는 검사들을 분리해서 따로 배치를 하겠다. 중대범죄 수사청이 검찰청. 아니라 중대범죄 검찰청. 이거는 검찰개혁 자체를 형용화시키는 아니거든요. 절대 그 안에 그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검찰은 일체 수사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이번에 예. 분리를 해야 되고 두 조직을 절대 같은 그 행정부 안에 둬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인사교류도 철저하게 법으로 차단을 해야 되고요. 인사교류도 법으로 예, 차단.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를 하면 아니 검찰의 그 막강한 수사 역량을 그러면 자는 거냐. 사장시키자는 거냐. 예. 그럼 거악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소위 말하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 역량이 저는 굉장히 과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수부 수사라는 게 패턴이 뻔하거든요. 사람을 불러다가 네.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를 다 짭니다. 그래서 자백을 강요하고 뭐 심지어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여죄를 텁니다. 네. 여죄가 안 나오면 가족의 문제를 텁니다. 친구의 문제를 털고요. 거래처 관계자를 다 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버틸 재간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사람이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자백을 해주고 사건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는 경우예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 형사부보다 검찰 특수부의 기소에 대해서 무죄율이 몇 배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잘한다? 그건 아무나 갖다 놔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다 잘하죠. 다 잘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과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검찰 특수부의 수사 역량을 우리가 사장시킬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저는 허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아닌가 싶습니다. 끝내 이제 검찰에 협조하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부인의 탄원에 의해서 다시 양심 고백을 하고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했더니 다시 또 추가 기소 해가지고 결국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고 복역 중이고, 맞습니다. 네, 안 그러면 자살하거나, 예, 죽거나 아니면 그냥 협조하거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재구속되기 전에 영장실질 심사에서 뭐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 기록이 너무 많아서 대비할 수가 없다. 뭐 부하들은 다 자기 살 길을 떠나서 나 혼자 지금 고립무원이다. 고립무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윤석열의 과거의 수사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 이화영 사건 뭐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보통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수사 기록이 한 7만 건, 많은 경우에 뭐 12만 건, 20만 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도 다 모으면 20만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0만 건이 넘는 수사 기록을 만들어내면 네. 그걸 변호사가 몇 명이 붙어야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고 재판에 대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가 붙으면 검찰이 여기저기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다 떨어지게 그렇죠.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예. 변호사가 붙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변호사가 한두 명 붙어가지고 수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리 3인의 합의 재판부를 할지라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가 한 사건에 수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이 넘어오게 되면 그거 다 검토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기소를 해놓고 또 공판정에 검사들이 막 7명씩 10명씩 들어갑니다. 네. 중요한 사건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변호사도 제대로 기록 검토를 못하고 네. 재판부도 제대로 기록 검토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재판 자체가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윤석열 본인이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니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지금 특수부가 그런 아주 못된 이런 수사 관행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수사 특수부 수사를 놓고 뭐 수사력은 뛰어나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수님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검찰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 이제 기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이제 별도로 두어서 일단 그 두 개를 법무부에 섞으면 안 되고 이 중수청은 행안부로 보내서 뭐 경찰과 같이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니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이제 총리실에 국수위를 두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를테면은 수사권 조정 같은 것을 하도록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니까 중수청은 법무부로 두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안이 더 그 합리적인 안이다 보십니까?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안은 안 된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상 같은 집안에서 같은 집에서 일을 할 수 그렇죠.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두 조직이 다시 합칠 가능성이 것이다. 크거든요. 그리고 역대로 보면 법무부 장관에 또 검사 출신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해서 수사권을 가진 검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같이 합작해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낼 이런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안부로 두든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저는 총리실 산하로 두는 게 맞다고 총리실로. 봅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무부에 둬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예. 법무부만 아니면 된다. 예, 예. 예. 그리고 사실 경찰이 행안부 소속으로 있지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요. 말 그대로 외청으로 존재를 하는 거지. 네. 기존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 감독하듯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가. 더군다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국수본에 대해서. 그래서 행안부에 두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경찰의 뭐 수사라든가 치안 사무를 좌지우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는 저는 뭐 좀 지나친 우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 남는 것은 그럼 중수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기존에 나온 안은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총리실에서 두고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제 중수청과 뭐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국수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아마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어쨌든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제 또 마련 중에 있으니까요.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분야 좀 여쭤볼게요. 직위원 판사 아직도 그대로인데요. 너무 이상한 것은 룸사롱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보세요?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고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가타부타 말은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정말 대법원이 오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국민 주권 시대인데 국민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대법원이 저는 하는 것 같고 뭐 저는 한편 생각하면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수많지는 않지만 많은 대통령이 법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갔거든요. 많은 고관 대작들 정치인들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법관들 뭐 그 정점에 있는 대법관과 대법원장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가 내 발 아래에 있다. 세상이 내 아래에 있고 국민들도 내 아래에 있다. 아마 이런 오만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내란과 같이 정말 중체대한 사건을 직위원 판사가 맡아가지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재판도 제 생각에는 정말 저건 직무유기 수준의 혜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하고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중치대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지기현한테 맡기고 있고 지기현 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아마 저는 내년쯤 가면 정말 엄청나게 가혹한 개혁의 태풍이 저는 사법부에 밀어 닥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예, 저걸 그냥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죠.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법부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법원조직법 하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나 비토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15명 정도로 하자는 건데 그 법이 아직은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나 비토가 많은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예.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인데. 찬성을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지금은 정부가 막 출범을 했고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이 지금 가동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검찰 개혁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중대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사법 개혁까지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상황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과부하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일단 저는 검찰 개혁을 한 다음에 이번 가을에 검찰 개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뭐 기소청 출범, 중수청 출범 이렇게 출범을 시킨 다음에 내년 상반기쯤에 저는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시한을 잡고 논의를 한 다음에 저는 대법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는 뭐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시민사회도 참여를 하고 언론도 참여를 하고 하겠지만 저는 압도적인 여론은 대법원 개혁을 요구를 한다고 봐요. 국민들이. 네. 국민 주권 정부가 국민들의 귀에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죠. 예. 저는 가장 큰 쟁점은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14명의 대법원장 포함해서 네. 너무 지금 오만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들의 오만을 깨려면 결국 대법관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되면 몇 년이 지나야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0% 이상의 사건은 뭐 심리 불속행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유도 달지 않고 지금 기각이 그렇습니다. 나고 예. 이 사법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대법원이 뭐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학벌, 성장 배경, 가치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좀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네. 그렇게 되려면 14명으로는 너무 부족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서울대 출신, 법관 출신, 남자 출신, 예. 뭐 하여튼 남성의 그다음에 서운함. 50대 네. 서우남 네. 이런 사람들로 지금 대법관이 구성이 되다가 보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숫자를 늘려서 정말 다양한 분들로 대법원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속도를 늘리고 높이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저는 대법관이 50명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100명? 100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 인구가 8천만인데 대법관 수가 320명이 지금 넘거든요. 독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5천만인데 네. 14명이면 너무 적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5개 전문 그 영역별로 대법원이 존재를 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일반 민사 형사를 담당하는 대법관 재판부가 28개입니다. 우리 대법원 재판부라 해봐야 3개 아닙니까? 3개죠. 예. 야, 이게 국민의 사법 서비스가 진짜 질이 독일에 다르죠. 비하면 완전히 엉망이네요. 질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수의 대법관들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지위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대법관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근데 뭐 김어준 같은 사람 대법관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조선일보 등
그런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허튼 소리는 예. 그거는 농담이지 국민들이 아무도 그런 그렇게 소리에 생각을 안 하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예.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예. 그런 헛소리에 현혹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 100여 명 정도 그 전문화된 대법관 체제로 가야만 네. 정말 대법관들도 이제 국민들을 주권자로 알고 존중하고 서비스하고 예. 또 전문성도 강화되고 빠른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다양한 업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뭐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판단에 봄직한 그런 전문가들이 한 100인 정도가 함께 네. 한다면 우리가 국민들이 받는 사법 서비스도 불편부당함 없이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제 이런 분들 진짜 이만큼 서류 싸가지고 찾아오시는 언론사에 이제 대법원까지 끝났는데 도무지 내가 이거 억울해서 나 이거 이 사건 해결 안 되면 난 죽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언론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진짜 한 3시간 상담하고 나면 그냥 기자도 같이 우는 거예요. 예.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런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좀 없는 차원에서 좀 사법 개혁이 이루어져야겠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10시 3분인데 그래도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실의 민정 라인이 여전히 검찰 출신들로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은 우리가 제도로 일단 개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인사상으로도 이 검찰권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권 남용에 그 일조했던 이런 검사들이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높은 지위에서 제자를 지키고 있다면 이건 정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뭐 좋은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게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뭐 세멘트, 뭐 자갈, 뭐 모래 다 섞어야 된다. 명태균 씨가 그거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거라고 저작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옳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집 지을 때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섞을 때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는 안 쓰거든요. 네. 그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저는 적어도 소금기 있는 모래는 솎아내듯이 네. 검찰권 남용에 일조했던 이런 검사들은 예. 적어도 고위직 검사들은 다 솎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검사 출신이 민정으로 있으면서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염려는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책임이 있는 검사들은 저는 솎아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정치권에서 한 우군으로 있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또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억울하게 지금 저는 조국 사건도 저는 뭐 거의 대부분이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저는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못된 짓을 했던 검사가 여전히 지금 높은 자리에 남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있는 것은 저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조금은 안심하는 측면은 뭐냐 하면은 과거 그 누구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였죠? 저 민정 우병우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때는 예.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 검찰 선배를 갖다 놓고 예. 민정수석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하고 그쵸. 법무부 검찰을 다 컨트롤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뭐 위치로 보나 비중으로 볼 때 훨씬 대통령과 가깝고 맞습니다. 민정수석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저는 그 점에서는 좀 안심이 됩니다. 예. 안심이 되는데 하여튼 대통령께서 원하는 대로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민정수석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한 검찰 개혁과 인사 개혁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명징하게 검찰 개혁의 방향과 사법 개혁의 방향을 딱 그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모셔서 종종 왕왕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